네, 3기 추천 도서는 새빨간 거짓말 통계라는 책이었는데요. 이런 게 통계면 통계 전문가가 아니라도 통계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려운 개념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책이 아니라 이제 사례 위주로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다른 통계 책들보다는 수월하게 완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벨철 3기 회고 모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챌린지 모임 진행자 이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기 추천 도서는 새빨간 거짓말 통계라는 책이었는데요. 책을 읽었던 총평을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책 속에 통계와 관련된 일상생활 속 예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업무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일들이 통계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책을 다 읽고 났더니, 이런 게 통계면 통계 전문가가 아니라도 통계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려운 개념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책이 아니라 이제 사례 위주로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다른 통계 책들보다는 수월하게 완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좀 매 챕터를 읽을 때마다 글쓴이한테 혼나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런 기분이 조금 들었는데 뭐랄까. 이 정도도 모르면서 어떻게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글쓴이가 책에 쓴 것 말고도 이제 통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훨씬 많이 봤을 텐데 뭐 그런 사례를 맨날 맨날 접하고 살면 나라도 참 답답하고 알려주고 싶고 그렇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주차부터 한번 되짚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챌린지 하면서 읽은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네컷 만화로 그려봤는데, 저는 1주차에는 설문조사 관련된 내용이 조금 인상 깊어서 이 네컷 만화를 그려봤습니다. 파트 1에서 설문조사 데이터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응답이 달라지고, 응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가 조금 인상 깊어서 이렇게 생각이 바로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내 주변에 통계 잘하냐고 물어보면 잘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네컷 만화를 그렸는데요. 링크드인에 올리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더 궁금했습니다. 1주차 미션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본 글은 노지영님의 1주차 미션 글이었는데요. 마침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가 선거철이라 지영님 외에도 선거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 분들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전화 여론조사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을지, 모든 국민이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기회를 동등하게 받았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1주차 미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영님? 우선 1주차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통계를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예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이제 여론조사였고, 너무 때마침 딱 저희가 선거날이랑 겹쳐가지고, 이제 그게 떠올랐고, 마침 이제 나는 또 표본에서 제외가 됐구나, 이런 거를 느껴서 이제 이런 글을 좀 적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그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되게 공감이 갔는데요. 저도 이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대체 이건 누구를 대표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지영님 글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밌었고. 2주차에는 짧은 분량으로 되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파트 5, 사람 눈을 속이는 그래프를 읽고 네컷 만화를 그려봤어요. 저희 집에 전자체중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몸무게를 재면 앱이랑 연동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그래프를 보면 이제 몸무게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표시가 되고 체지방 뭐 이런 것도 표시가 되고 그러는데 이제 평소에 쓸 때는 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파트 5를 읽고 나서 몸무게를 재고 그래프를 봤더니 그 그래프에 Y축이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밑에가 잘려서 보여지고 있어서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만화로 그리게 됐는데, 네,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내면 실제 데이터 수치보다 훨씬 과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책에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체중 같은 것들은 체중이 0으로 떨어질 일이 잘 없고 갑자기 뭐 제가 50kg에서 100kg가 되거나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항상성을 유지하는 체성분 같은 것들은 이렇게 Y축을 좀 잘라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네컷 만화로 그려봤는데 의도가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선미님도 링크드인 글이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잖아요. 어떠셨어요? 아, 제가 링크드인 글 쓴 거는 뭐였냐면, 선거 지도 관련하는 거였는데요. 선거 지도를 그냥 우리나라 지도처럼 그려놓고 거기에 색깔을 칠하게 되면 강원도라든지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의 표들이 굉장히 이게 부각돼서 보이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원은 거의 빨간색으로 그려지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원의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투표가 그쪽으로 된 것 같은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게 그 시각화 방법이 이제 네이버가 사용한 시각화 방법이었고 다음에 들어갔더니 그 지도를 지도 모양 그대로 그려놓지 않고 선거구별로 같은 크기의 육각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도를 다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의 선거구가 전체 선거구의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의 투표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곳들은 작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한눈에 딱 봤을 때도 아, 몇 퍼센트 정도가 어느 당이 당선됐구나 이걸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네이버랑 다음이랑 비교해 보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사실 시각화 방법을 쓴다 이런 내용을 링크드인에다가 썼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뿌듯했습니다. 시기를 잘 네. 탄 것 같아요. 네. 시기가 중요했네요. 되게 네. 확연하게 달라가지고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시각화로 표현했을 때에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직관적으로 봐가지고 재밌었어요. 네, 이제 3주차, 마지막 주차 미션인데요. 파트 9랑 파트 10에서는 통계를 조작하는 방법, 그리고 통계의 속임수를 피하는 5가지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파트 9번에 나와 있는 통계를 조작하는 방법에 나오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네컷 만화를 그려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A 음식점의 카카오 지도 리뷰 평점이 4.8이고, 뭐 B 음식점의 네이버 지도 리뷰 평점이 4.9라면 A 음식점보다 B 음식점이 더 평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 아마 그렇게 결론 내기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쉬운 예시잖아요. 네, 같은 음식점에 대한 리뷰 평점이라고 해도 네이버 지도에 달린 평점이랑 카카오 지도에 달린 평점이 엄연히 다른 수치인데, 이제 다른 음식점에 다른 지도에 달린 리뷰를 이렇게 비교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예시 같은 것들이, 이런 느낌으로 저는 다가왔거든요. 되게 잘 뜯어보면은, 아, 이상한 게 너무 당연한데, 근데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하다. 이런 예시들이 되게 많았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비교해서 볼 때는 비교하는 데이터가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된 것인지 잘 따져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관묵님, 제가 이거를 뽑은 게 읽다 보니까 관묵님께서 이 책을 함께 읽은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여기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고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요즘 분석 내지는 인과관계를 잘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수치랑 통계 근거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좀 이제 설득력 있게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요즘 이제 AI 포함해서 데이터에 대한 기술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우리 실생활에 많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흔히 그냥 얘기하는 그런 문해력 같은 글을 읽고 쓰는 것처럼 데이터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사례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뉴스 같은 데에서도 잘못된 통계 해석을 해가지고 또 이제 언론에 난리가 나거나 뭐 그런 저 사회적 문제가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통계 자료에 대한 판별력이 정말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글을 읽고 쓰는 것처럼 그런 데이터, 그런 통계를 잘 이해하는 능력도 모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적어 놓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 주시긴 한 부분이긴 하지만 통계를 좀 너무 나쁘게만 얘기를 한 것 같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세상의 모든 통계 이런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또 잘못된 인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장에서 그렇다면 이거 통계를 정말 이제 나쁘게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또는 이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의 위험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제 올바르게 내용을 봐야 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잘 견지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이제 마지막 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네. 네, 너무 깔끔하고 좋은 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조금 약간 혼나는 느낌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혼내는 것도 있지만 통계에 이렇게까지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나무라는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어서 이렇게라도 이제 알려주고 싶고 이제 하니까 책을 쓰셨겠지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도 마지막 장 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통계들을 봐야겠다, 수치들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다른 분들은 요 마지막 내용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이야기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지만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분이 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저도 급하게 시각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분석 자료를 낼 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막 축이나 이런 부분을 무시할 때도 있고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결론을 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 이거 왜 결론이 안 나오지 하고 되게 당황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적이 많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동료분들이 되게 열심히 만드신 화면이나 이런 정책 같은 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잘 된 걸로 해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관점을 갖는 것보다 또 데이터를 잘 만들어내서 저희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또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줘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뭐 바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데이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제공을 해야 될지 자기 반성과 함께 생각을 해보셨네요.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분석가니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고 있는 생각이지만 그중에서도 놓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놓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두 번째 주차에 체중계 관련해서 생각해보면서는 아,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한 번씩 더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다라고 생각되는 건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챌린지 1, 2기에도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지 예상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수강생분들뿐만 아니라 외부 참가자분들과도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더 의미 있고 재미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매번 챌린지가 끝날 때마다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제가 판을 깔기는 했지만 이 챌린지를 멋지게 완성시켜 주신 건 여러분들의 열정이었던 것 같고요.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챌린지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